안녕하세요. 미국 회계사 한아름입니다. はじめまして、大阪から来た行政書士ジャンと申します。 하지메마시대 안녕하세요. 북미주의 김민경 미국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또 모셨고요. 일본, 한국 분이시죠? 예, 한국입니다. 예. 그러시구나. 오해 많이 받으시죠, 근데? 오해만 받습니다. 저는. 오해만 받으시죠. 변호사님은 미국 영주권, 미국 이민 전문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일본 비자 전문, 그래서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느 국가로 이민을 가는 게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이제 비교해서 오늘 한번 주제를 다뤄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저희 토픽은 음식에 대해서. 네.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사실. 음식이 안 맞아서 나 이 나라에 좀 못 살겠다, 환경이 적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현석상부터. 저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오사카의 음식이 틀리고, 도쿄의 음식이 틀리고, 후쿠오카의 음식이 틀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장인 정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100년, 200년 동안 맞아요. 뭐 기본이 면만 맞아요. 예, 예, 100년 예, 된 예. 면치. 맛있는 데는 뭐 진짜. 예. 그런 것이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일본의 음식에 대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는 어떻습니까? 아메리카는 예. 이민자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음식들이 현지화돼가지고 이제 그런 요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음식도 미국에서 먹으면은 조금 더 달고 짜고 심지어 김치찌개도 좀 다른데. 맞아요. 달고 짜고. 어디든 가도 그 나라 음식들이 다 다 있으니까 있어요. 네. 약간 적응하기는 좀 좋은 좀 것 같기는 편하죠. 해요. 네. 미국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일본 음식은 사실 싫어한다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본은 대표적으로 뭐 스시, 사시미 하지만 또 오코노미야끼나 뭐 타코야끼, 뭐 다른 스키야끼 이런 것도 먹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음식 면에서는 사실 두 국가 다 장점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자, 두 번째는 현지 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필요한 언어 난이도 부분이에요. 일본에서 지금 몇 살부터 몇 년 동안 살고 계시죠? 19살부터 29살로 있습니다. 예. 아니 몇 년을 사셨냐고 여쭤봤는데 10년 그치 살았습니다. 나이를.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어요. 29 맞으세요 아, 예. 근데? 뭐 서른일 수도 있고, 예. 유- 29으로 넘어가시죠. 되게 적응은 빨리 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처음 저는 뵀을 때 말씀하시는 방식이나 제스처 같은 게 완전 일본화 되셔서 일본어 이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를 점점 못하게 되었습니다. Excuse me. 제가 일본어도 배워봤고 영어도 배워봤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살고 지내야지 맞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진짜 한마디도 못하고 갔었거든요. 6개월쯤 지나니까는 조금 귀가- 말할 수 있게 어, 됐어요. 그래서 발음이나 예, 그죠. 이런 어순이나 이런 게 네. 비슷하다 보니까 그죠. 익숙해지기가 조금 쉬운 언어인 것 같은데 또 일본어는 또 한자도 있고 아. 히라가나 가타카나 예, 있으니까. 한자가 어렵죠. 예. 네. 그 언어야 이제 예. 개인차가 있으니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예. 본인들이 액티브하게 배우려고 하고 막 적극적으로 막 다가가고 막 저도 막 그래서 조금 배웠어요. 다음으로는 자녀분들이 교육 때문에 이민을 많이 가려고 하시는데 현석상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예, 지금 예. 대학교부터 나오셨나요? 예, 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떤 공부하셨어요? 전공은 문학으로 해서 제가 전공을 했고요. 그중에서 역사 쪽을 전공을 해서 했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혹시 초중고도 교육 시스템 대략 아시나요? 예. 초중고가 이제 한국과 거의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633 시스템이라고요. 633. 예. 그리고 뭐 특이한 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요새는 어린이집부터 영어 배우는데 저희 저희 애기 미쳤다. 벌써 지금 영어 막 오, 노!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미국은 혹시 교육 시스템이 미국도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633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봄학기가 학년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가을학기 네. 시작이에요. 그래서 봄부터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고 공짜로 국립학교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원에서 사립학교 보내시는 분들은 사립학교 그리고 이제 엄청 비싼 보딩스쿨도 맞아요.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뭐 학비만 1년에 룸앤보드 합쳐가지고 1억 정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네 번째로는 물가 및 생활비예요. 어느 정도 지출하고 계신가요? 저는 한 달에 적어도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 15만 원? 예, 이제 집세 내고, 핸드폰비 내고, 이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음식도 사고, 네. 예, 뭐 여행도 좀 가고. 그렇게 많이 들지는 들지는 않나?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 뭐,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아, 예, 아, 안 맨날- 좋아하세요? 무슨 반응이십니까? 이거의 전설의 대사. 요즘에는 공부하고 이러는 걸 좋아해서, 예, 그런 데 쓰다 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면 전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고
물가 생활비 미국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고. 그래서 막 주스 한 개 막 한 7, 8불 하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또 최근에. 많이 네. 올랐고 그 팁까지 포함하면 거의 팁도 줘야 35%. 되고. 맞아요. 135% 를 내야 되는 거예요. 별별 군데서 다 나와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게 진짜 엑스트라 전 지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일본이 그래도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생활비 자체는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다음으로는 텍스 시스템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 저희는 오늘 소득세만 주로 한번 다뤄볼게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연방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최고 세율 구간이 37% 구간이에요. 그리고 주소득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0%에서 뭐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8.82% 세율 구간으로 따져보는데 86%를 이제 내야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일본의 소득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미국은 이게 좀 약간 연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앙 지방이 모든 걸 이제 통제합니다. 통제를 하고 있고 지방세라는 개념은 있는데 그 지역이라고 해서 세금 더 붙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하 구간이 5%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190만 원 이하 분들이 한 5%고요. 그다음에 최고 이율이 33%까지 존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세랑 소득세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소득세가 높은 주는 그만큼의 진짜 지출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그래서 미국은 세금이 낮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 소득세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네요, 소득세가. 스이마셍. 오늘의 메인 토픽은 비자 프로세스예요. 타임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미국의 영주권자로 가든 아니면 비자를 가지고 잠깐 살러 가든 미국의 이민국이라는 기관에 이민청원을 신청하고요. 카테고리에 따라서 엑스퍼다이트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면은 15일 이내 혹은 뭐 45일 이내에 본인의 이민청원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공무 프로세스가 다 지나야지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년을 발급할 수 있는 비자 개수가 한정돼 있는 카테고리들이 있어가지고 국무부에서 비자 받는 거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평균 4개월에서 6개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에서 나오고 저희는 2년을 기다리는 건 없습니다. 일본도 그러면은 이제 법무부에서 예, 하는 예, 일이 예, 있고 예, 예. 외무부에서 하는 일이 있고 따로입니다. 예, 따로따로 예, 예, 있군요. 혹시 그러면 국적 및 개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비자 심사 및 승인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종사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굉장히 지금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인재들이어서 그런 분들은 이민국 수속도 굉장히 빠르고, 근데 이제 또 그런 직종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프로세스가 길어지기도 하고, 미국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본인의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인터뷰 가셔갖고 비자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은 말씀하신 건 거의 똑같이 불법 가다. 체류를 하셨다거나 강제 출국을 당하셨거나 그러실 경우에는 뭐 상당한 이유서를 쓰셔야 되고, 회사가 정말 좋고 탄탄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나옵니다. Excuse me.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살기 좋은 나라, 뭐 어느 나라가 더 좋을까는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사실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하고, 전문가들과 좀 상의하셔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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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가웠어요. 반갑습니다.